안녕하세요. 레드불입니다. 이 보시는 사진은 제 고향 앞바다의 바닷가 사진입니다. 이제 몽돌이 있고 이제 파도가 치는 곳이 제 고향인데 이곳이 이제 울산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5월 13일 기준 국내 선물 옵션 장세 분석 및 향후 추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장애 설명에 앞서 저희 개인적인 선물 옵션 투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블랙스완,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책도 있죠. 저도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블랙스완을 최근에 이야기하시는 분, 이제 급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긴 한데, 실제 그 블랙스완이 왔을 때, 실제 만약에 단타의 개념으로 봤을 때, 오늘 내가 매매를 진입하고 끝난다고 했을 때, 당신은 하락 배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2020년 그 코로나 사태 때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이게 갭으로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갭으로 뭐 3%, 4% 떨어졌다가 개피를 해버리면은 1%, 2%로 올라 버리거든요. 그 경우에 떨어진다고 하지만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배팅을 쳤지만 하락을 때렸지만 이제 장이 올라와 버리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 1%, 2% 올라가면 포인트로 하면 이제 뭐 6%, 6포인트, 7포인트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 포지션을 들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블랙스완을 바라보고 뭐 어떤 매매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한 달 정도 이후에는 거의 거래를 안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는 거래를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예, 실적으로 내가 당일 트레이딩을 했기 때문에 너무 변동폭이 크니까 제가 심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그때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보면 이제 유튜브에서 이 블랙스완에 해당하는 이제 급락을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은 조정을 좀 했죠. 미국 시장이 또 이제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급등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다수 의견이 많은데 실제 그런 어떤 큰 변동성이 왔을 때 진정 우리가 하락 배팅을 할 수 있겠느냐? 물론 이제 롱으로 봤을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단타로 하루짜리로 이제 뭐 잠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웬만한 배짱 가지고는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걸 말한 이유는 블랙 수연을 바라고 급락이 와도 내가 배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걸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거는 나의 거래에 있어서는 아예 어덜즈 하나 이벤트일 뿐이지 이걸 블랙스완이 내 인생을 돈으로서 어떤 행복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잊어버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의 급락은 물론 시장 상황이 안 좋긴 합니다만 급락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만기 한 달 남은 옵션의 프리미엄이 등가에 13, 14였어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한 계약이 325만 원과 330만 원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한 계약, 예, 한 계약 2,500원짜리가 딱 계약 한 개 딱 하면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325만 원하고 350만 원 가치를 가졌어요. 물론 프리미엄은 이제 만기가 되면 죽습니다만 만기 전까지도 거의 6, 7 만기가 한 2, 3일 남았는데도 6, 7에서 거래됐어요. 상당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때는 제가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제 거래는 하지 못했죠. 단지 예를 드는 거고 이제 매매에 있어 가지고 일단 어떤 뭐 블랙스완이 왔을 때 이런 프리미엄이 커졌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배팅을 할 수 있느냐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바라고 뭐 좀 무리하게 고집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선물 옵션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경제에 지탱하는 것은 물론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있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주식 시장이 이 돈의 시장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주식이 이제 상품 거래, 채권, 주식 이렇게 보면은 크게 세 개의 큰 어떤 경제의 투자 주체가 있는데
주식이 3분의 1 정도의 차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중요한 시장이면 이게 붕괴가 되면은 세계 경제는 그냥 폭락을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관점에 봤을 때, 뭐 기관이나 어떤 큰 주체들은 뭐 수십조, 수천조, 뭐 엄청난 큰 돈을 돌리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주식은 사야 돼요. 채권도 사야 되고, 주식도 사야 되고, 금도 사야 되고, 부동산 사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분산 투자를 하겠지만, 자, 주식을 내가 현물을 샀는데 어떤 이런 급격한 하락이나 급등이 왔을 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에 대한 해지를 위해서 어, 해지를 위해서 선물이 생긴 거죠. 이게 선물이 없으면 상당히 주식 거래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락할 때는 어떡할 거예요? 손실만 나고 손살에 대한 보상이 안 되는데 그럼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답이 선물에 있죠. 선물을 반대 포지션을 잡으면은 주식의 손실을 선물이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선물의 해지가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은 프리미엄이 이렇게 커요. 2,500만으로 예를 들자면 250만원으로 선물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팅을 할 수 있고 주식 1억에 대한 금액을 배팅할 수 있다. 좀 내가 과장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해지의 수단에 있어서 가지고 선물이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큰 상품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옵션이 레버리지가 더 커야겠죠. 적은 금액으로 실제 주식 1억 원을 1,000만 원으로 1대1 해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1,000만 원에 대한 1대1 해지를 250만 원으로 가능하다. 왜냐하면 옵션 만기일 때 옵션 한 계약은 선물 한 계약과 가치가 같다. 옵션은 어떤 권리 행사잖아요. 내가 한 주를 사겠다. 한 주를 팔겠다는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만기일에는 그 옵션의 한 계약은 선물 한 계약과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자, 주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식 선물로 콜라보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좀 편안하게 롱투를 할 수 있고 만약에 개미 중에서도 상당히 큰 개미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반드시 선물하셔야 됩니다. 선물을 안 하면 그분들도 그렇게 훌륭한 투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은 워낙 큰 돈을 돌리기 때문에 주식도 해야 되고 선물도 해야 하고 옵션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대한 그 해지를 위해서 선물을 했는데 선물도 진입 포인트가 정확하잖아요. 내가 진입한 그 자리가 진입자이기 때문에 그 진입자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시프트를 시키기 위해서는 옵션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옵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선물을 움직이시는 게 옵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옵션까지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예. 뭐 주식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게 보는 주식도 있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가끔 이제 공모주는 하는데, 그 다음에 선물을 합니다. 옵션을 합니다. 옛날에 처음에는 옵션만 했습니다. 옵션 매수만 했어요. 콜 매수, 풋 매수, 당일. 뭐 올라가면 뭐 콜 사고, 내려가면 풋 사고.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프리미엄이 선물의 그 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정체되어 있어 버리면 옵션의 프리미엄이 시간이 갈수록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포지션이 상승으로 잘 베팅해도 거기서 약간 상승했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프리미엄이 죽어버립니다. 그런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게 이거죠. 옵션 매도. 이게 진정한 파생에 있어서의 진정한 우리의 해답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가 선물하시는 거 좋습니다. 선물하시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혈관이 삐쭉쭉 서고 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나의 뇌와 심장과 마음이 무너집니다. 매일 큰 스트레스를 계속 준다고 하면 우리가 오래 살겠습니까? 이 돈 벌어서 뭐합니까? 돈 벌어서 쓰지도 못하는데 죽어버리는데 건강을 해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고 거기서 내가 찾은 거는 이거구나. 옵션 매도다. 자, 주식 했지 선물. 자, 선물 했지 옵션. 야, 그런데 옵션은 선물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매도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나의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상당히 매매가 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도 이걸 이제 깨우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기일 일주일 상간에는 상당히 저도 좀 불필요한 거래를 하긴 합니다. 결국 그게 이제 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그래도 손실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 이걸 반드시 물론 여러분 스스로 깨치기는 상당히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예. 저도 뭐 일단 제가 먼저 알게 됐지만 이걸 제가 뭐 힘들게 알게 됐는데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줄 수는 없고 일단 제가 돈 좀 번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테 옵션 매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걸 예시로 해서 말씀드린 옵션 매도를 해야지 진정한 성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추가적으로 더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재 옵션 6월물에 325에 행사가 콜에 4.11, 4.81합니다. 자, 현재 금요일 종가가 324.30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하락을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합니다. 자, 324.30에서 진입을 했어요. 근데 진입을 하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나죠. 손실이 점점점 커집니다. 위로 갈수록. 그러면 이제 뭐 자금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추가 매도를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같은 이제 개인들은 돈이 작고 상당히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 들고 갈 수 없어요. 그럼 저희는 손절을 까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손절의 이런 부분을 옵션을 같이 하게 되면은 상당히 유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자, 내가 324.30에 매도 쳤고, 자, 그러면서 이 풋의 4.81, 325 행사가의 4.81의 프리미엄을 매도 치는 거예요. 매도의 개념은 자, 만기일이 됐을 때 4.81, 이 4.81이 지금 매도 시점에서 나는 수익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원래 이 가치는 0이다. 0, 0인데 지금 4.8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아무튼 이제 요런 거 제가 좀 약한데 이걸 수익을 미리 챙기는 거예요. 챙기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때 선물 한 계약과 옵션 한 계약의 가치는 같다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선물 한 계약을 매도하고 324.30을 매도하고 옵션 325 행사가에 풋 4.81을 매도 쳤어요. 그러면 4.81과 324.30이면 대략 330이 되죠. 좀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330이 넘어가면 나의 이 포지션은 손실이 되는 겁니다. 만기일 때. 만기 수익은 여기부터는 이제 127만 5천으로 한정입니다만 310이 넘어가면은 만기일 넘어가서 이제 만기일 때 끝나면 내가 손실 구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요 안에서 끝나면 물론 선물에서는 손실이 났지만 이 옵션 매도 친 거에 대해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이제 해지가 되는 겁니다. 리커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나의 포지션을 좀 더 길게 가지고 있어.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자, 이 그래프와 같이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럼 적정선에서 요걸 매도 친 게 이제 내려가면 이 숫자도 커지잖아. 그럼 나도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풋을 매도 쳤는데 지수가 더 떨어지면 풋의 값도 커지기 때문에 프리미엄도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내가가 돼버리면 실제 선물 가치와 같아져 버리죠. 그 전에 이제 이걸 적정 수준에서 자, 내가 324.30에 진입을 했는데 이 가격이 이제 330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다시 되돌림 해가지고 내려간다고 봤을 때 뭐 내가 322.50 또는 321.25 뭐 320에서 이 풋 매도 친 걸 청산하는 겁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 그 선물 매도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제 매도한 걸 청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내 계좌는 플러스예요. 그러면서 이 시점 어느 시점 320이 되든지 322.5도 되든지 딱 매도를 풀어오면 요 그래프로 다시 수익 곡선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요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입니다. 자, 선물만 하게 되면 그 진입 포인트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물타기를 하면 좋은데 물타기도 리스크가 많아요. 왜냐하면 투자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 포지션을 가버리면 내가 실제 투자한 계약보다
더 곱빼기가 되고 볼 때는 손실도 더 배로 나눠버리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옵션 매도를 통해 가지고 나의 선물 포지션에 대한 해지를 할 수 있다. 이걸 이해를 하고 이제 좀 더 늘어나 가지고 이 옵션을 여러 가지 행사 가격에 4.8에 이걸 복합적으로 매도치고 콜과 풋을 매도쳐 가지고 그리면은 아주 이상적인 이런 포지션 수익 곡선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는 300이 되는 거고 여기는 330이 되는 거. 이런 포물선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선물 같은 경우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거잖아요. 물론 선물로 매도만 치면은 그냥 기울기 값만큼 계속 더 수익이 늘어나죠. 근데 포물션을 하면은 수익은 이제 일정적으로 제한됩니다만 내 포지션이 여기서 끝나도 여기서 끝나도 여기서 끝나도 여기서 무조건 수익이기 때문에 만기일 날 이걸 하면은 상당히 좀 편하게 매매를 할 수 있어. 이 수익 곡선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충분히 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 순익 곡선, 수익 곡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기관이나 외관 이제 그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하죠. 우리 개인들은 여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우치기는 상당히 어렵죠. 예. 일단 저는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고 이게 확실하다고 하면은 어떤 여러분들에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으로 들어가서 선물 60분봉입니다. 자, 선물 6월물은 311.25에서 출발했습니다. 311.25에서 출발했고요. 자, 쭉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재 종가가 324.30에 있습니다. 자, 일단 상승, 선물 6월물의 관점에서는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마디를 이제 고가가 335 라인이고 335는 이제 옵션 5월물의 출발 마디였죠. 출발 마디가 325 10포인트 하락해서 이제 옵션 5월물이 종가가 됐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선물 6월물보다는 이제 옵션 6월물이 325에서 출발해서 지금 출발 마디보다 약간 낮은 324.30에 지금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월요일날 다음 주 월요일날 325를 빨리 잡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322.50에서는 반드시 반등을 줘야 된다. 왜냐하면 전저가이기 때문에 전저가 마디이기 때문에 요 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를 해줘야 돼. 지지를 하지 않고 흘러내리면 이게 저항이 되면서 이까지 출발 마디인 311.25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60분 봉상에서는 325와 322.50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물 6월물 일봉 그래프입니다. 자, 일봉이 보면은 음봉. 자, 지금은 이제 뭐 도치인데 일본을 봤을 때 60일선 이 연두색 이게 60일선인데 여기 딱 걸려 있어요. 일단 325 아래에 딱 걸쳐 있고 자 그러면 일봉에서도 이 고가 라인은 335 자 330 그다음에 325에 출발했고 자 그러면 322.50 요 일봉에서도 322.50의 지지가 중요하다. 추가 하락을 하지 않고 횡보를 하더라도 이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322.50 중요하고 또한 위로 가기 위해서는 325가 중요하다. 이제 더 가기 위해서는 330을 뚫어야 되고 335를 뚫어야 된다. 자, 더 하락한다고 하면 이쪽 라인인 311.25도 갈 수 있겠다. 더 내려가면 이 306, 305까지도 자,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도 음봉. 지금 60일 이동평균이 주봉상으로 330에 걸쳐 있는데 일단 60일선 아래에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서 봐더라도 볼린지 밴드 중간이 여기 이제 322.50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밴드가 요 중심선이 21선이잖아요. 21선에 지지를 주느냐. 예, 여기도 뭐 주봉도 일단 하락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이 중심선이 무너지면 322.50이 무너지면 자, 이쪽 하단 라인인 311.25도 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프로 봐서도 충분히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월봉입니다. 자, 월봉이 지금 이제 음봉이 됐습니다. 완벽한 음봉이다. 물론 이게 뭐 5월 31일까지 이게 양봉이 될 수 있는 거죠. 일단 시가는 327.75이기 때문에 327.50. 자, 현재 월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327.50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저점은 갱신해가 323.45를 찍고 지금 위로 올라왔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은 뭐 가격으로는 323.45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 행사 가격으로 보면 322.50을 보는 게 더 편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월봉상으로도 322.50이 가장 중요하다. 322.50. 그러면 다음 주는 322.50을 지키지 않고 붕괴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을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옵션 5월물 종가입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하는 걸 캡처해 놨는데 보시면은 종가가 이제 미니 5월물 기준으로 325.66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격표. 자, 둘이 만나가지고 5.3에서 만났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서 딱 반등을 줬죠. 자, 그래서 9.24에서 끝났다. 어? 그리고 이 반대 가격, 5.3의 콜 가격은 제로가 됐다. 0.1이다. 그럼 죽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옵션 가격표로 봅시다. 옵션 가격표 325에 0.75, 79. 자, 1.87. 이게 뭘 많이 이야기합니까? 이 행사 가격의 갭은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의 행사 가격 만기일에는 이 행사 가격과 종가, 이 종가의 가치는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27.50에서 1.87을 빼면 325.66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0.79와 1.87을 더하면 대략 2.5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양합이 콜과 풋의 행사가의 양합이 2.5가 되는 겁니다. 옵션 만기일에는 바라보는 가격이. 그 외 가격들은 다 뭐다? 다 죽는다 이렇게. 가치가 없다. 예, 가치가 뭐 요 있지만은 가치가 없다. 이걸 이해하면은 자, 선물의 행사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이 종가, 성가에 따라 가지고 이 옵션의 가치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1.87이라는 이 가치가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요 값은 이 종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프리미엄이 없지만은 항상 요 양 바라보는 그 프리미엄의 그 차는 실제 값의 차이는 이 327.50과 325 사이에 있는 이 값이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 가지고 항상 갭은 선물 가격하고 같습니다. 그걸 주의 깊게 계산해 보시면 수학적으로 물론 이제 약간의 값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그게 떨어지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옵션의 행사가 만기일 때 옵션의 행사가 선물의 종가가 가치가 같아진다. 라는 걸 이해를 하면은 이제 옵션 매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생기는 거고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럼 옵션 6월물이 자, 금요일 시작했습니다. 자, 양 옵션 교차 가격은 대략 4.62에서 교차를 했어요. 자, 교차를 했는데 뭐 크게 뭐 요 날은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자, 결과적으로 뭐 요 가격들이 풋의 4.81, 콜의 4.11이 4.6이 아직 가까이 있습니다. 물론 왜냐하면 종가가 324.30이니까요. 0.7포인트 아래서 했기 때문에 요 값의 차이는 4.11과 4.81의 차이는 뭐죠? 0.7이죠. 자, 이게 뭘 말하냐? 자, 요 값하고 요게 다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의 값의 변동 차이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안 맞을 수 있지만 대략 맞게 떨어집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된다.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중심선
붕괴됐고 325 출발마디 밑에 있기 때문에 325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빨리. 못 잡으면 점점 밀어낸다. 그러면 이쪽 밴드 하단도 되지만 이쪽 311.25까지도 출발마디, 이제 선물 6월물의 출발마디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325 기준마디다. 옵션의 관점에서는 325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잘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투자자 3월 10일. 왜 3월 10일부터 했죠? 선물 6월물이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요. 자, 선물 3월물이 3월 10일 날 선물 6월물로 이제 스위칭 됐으니까 일단 보시면은 이제 외인이 코스피, 이제 주식은 일단 매수의 주체고, 자, 이쪽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의 주체는 기관이다. 기관 중에도 투신이 매수를 많이 했다라고 요 값을 보면 볼 수 있겠죠. 외국인은 이제 선물은 이제 매도 포지션으로 이렇게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건 이제 옵션 6월물 투자 포지션인데, 이제 옵션만 보면은 이게 외국인은 상당히 좀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금융 투자는 뭐였냐, 이거 양매수다. 325에서 양매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옵션이 가격을 봤을 때는 투시는 자, 풋과 콜의 외가를 양매도 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옵션만 보면 안 되니까 이제 선물과 합성해서 한번 보시죠. 자, 선물과 합성이 되면 이제 외국인은 뭐 옵션하고 거의 비슷한 추세가 있는데, 이 보시면 요 라인 327.50 라인으로 봤을 때 금융 투자는 상승에 배팅을 했고, 자, 금융 투시는 325 부근에서 하락을 배팅했어요. 이제 물론 주식도 가지고 있겠지만 이 이제 선물 옵션만 봤을 때는 이 포지션이 이렇다. 그러면 325가 출발마디이기 때문에, 그러면 327.50과 325를 봤을 때는 325가 더 중요하겠죠. 325가 출발마디니까 옵션 5월물에. 옵션 5월물 가지고 또 선물을 해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투시는 하락으로 배팅을 하고, 이제 금융투자는 위로 배팅했다. 외국인은 아주 가물가물하지만 315와 332.50 정도는 일단 수익 곡선으로 그려놨다라고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네,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더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패드워치인데요. 자, 보시면은 일주일 전에는 91.5%. 자, 하루 전에는 89.3%. 자, 오늘은 84.5%. 점점 뭐다? 이 동결에 대한 값이 확률이 낮아지고 있고, 이쪽 상승에 대한 확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부채 협상과 이제 은행 위기가 어떻게 전개할 거냐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 이제 연준이 이야기했듯이 은행 위기가 어떤 긴축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출 회수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긴축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아무튼 이 부채 협상과 은행 위기의 지속 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 값은 충분히 지금 변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패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은행이 파산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겠죠. 아무튼 상황은 그렇다. 이제 내용만 그렇고, 이거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드앤블루였습니다. 성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